요즘 유튜브를 하면서 드론 촬영을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경우에 따라서 뭐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취미 활동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, 이 드론을 이용해서 촬영한 영상이 만약에 사람의 신체를 담고 있다면은 형사적으로 처벌될 수 있는 사례가 있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이 이제 문제가 되는 그 처벌의 내용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무단 촬영죄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범죄의 내용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. 보통 카촬이라고 하죠, 우리가. 카촬. 그렇죠, 카촬. 네. 성폭력 범죄에 처벌등에 관한 특별법, 줄여서 성폭법이라고 하는 건데요. 카메라나 그 밖에 이거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해서 뭐 동영상 장비일 수도 있겠네요.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당히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사례 같은 경우는 드론에 카메라를 부착해서 촬영된 영상이 문제가 된 거잖아요. 기본적으로 이 카촬이라는 범죄는 단순히 야하고 뭐 조금 뭐 화장실에 있는 여성을 찍는다거나 이런 것만 처벌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. 뭐 어떤 분들은 그냥 저 여성분이 혹은 남자가 이쁘다고 잘생겼다고 그냥 찍는 분들 있어요. 이거 다 범죄예요. 그렇죠. 다 범죄라서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. 지금 이 소개해드릴 판례도 최근에 이제 뭐 일정 기간에 여러 건이 이제 문제됐던 사안인데, 카메라를 뭐 왜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드론을 이용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바깥에 이제 드론을 날려서 멀리까지 보낸 것 같아요. 대략 그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한 2km 떨어진 그렇게나 멀리 가요? 위치의 건물에 있는 것을 찍으면서 문제가 됐는데, 촬영된 영상이 이제 나중에 확인이 되고 보니까 피해자가 4명이었는데 그 4명이 뭐 경우에 따라서는 옷을 다 벗고 있는 상태로 누워 있거나 뭐 하의를 벗고 있거나 상의를 벗고 속옷만 입고 있거나 이런 식으로 결국은 노출되고 싶어라 하지 않는, 앞서서 이제 최 변호사님 표현하신 것처럼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신체가 촬영되어 있는 게 명확했어요.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의 동의를 또 안 받았잖아요. 그치. 당연히 그냥 찍은 거니까. 근데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항변하는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. 내가 그냥 건물을 향해서 드론을 날린 다음에 쭉 찍은 거라 나는 그 사람들의 신체를 찍을 의도가 없었다라는 것인데, 물론 실수로 내가 그 사람의 신체를 찍으려는 고의, 그러니까 그 부위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의 신체가 찍힐 수도 있다는 거를 알면서도 찍었다라고 하는 고의가 부정된다라고 하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지만, 개별 사실관계에서는 좀 반복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반복됐다는 게. 그 건물로 드론을 날려서 찍는 행위가. 계속 촬영을 네. 했다.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, 이 사람은 성적 목적은 없었다. 이 범죄가 성적 목적과 관련이 없어요. 말 그대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찍으면 성립하는 거지, 내가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찍지 않았더라도 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서 찍으면 이 범죄가 성립하는 겁니다. 이 사안에서는 일반적인 성폭법상에 좀 중하게 문제됐던 사안들하고 비교할 때 이 피고인들이 다 초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다 실형이 나왔어요.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고, 진짜 많이 나왔죠. 네, 보통 보면은 카찰에서 보통 문제되는 사례들이 뭐 진짜 목욕탕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정말 민감한 영역으로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사실 간혹 실형이 나오는데, 그 경우에도 초범은 실형을 잘 내리지 않는 편이거든요. 집행유예형이 오히려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, 이 경우에는 그 유사한 시기에 있었던 이 건 말고도 다른 사안들도 다 드론을 날려서 촬영된 영상에 대해서는 다 실형을 내렸습니다. 구성요건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일부러 찍으려고 했다라는 구성요건이 아니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 의사에 반해서 촬영하면 그냥 바로 범죄가 되는 거예요. 그렇죠. 네. 카메라가 일단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게 찍히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. 용인이 됐기 때문에 촬영에 대한 고의는 인정이 안 되기가 어려울 거예요. 애초에 내가 뭐 카메라를 꺼놓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켜져 있었다더라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, 그리고 이제 앞서서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드론을 이용하지 않은 카찰 같은 경우에 따라서 좀 일반인의 인식과는 다르게 처벌되는 사례들이 보면, 그냥 공개된 대중 장소입니다. 예를 들어서 뭐 커피숍이라고 가정하면 눈앞에 있는 어떤 여성이 자기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그 여성을 피사체로 해서
사진 촬영을 했을 때 그것도 문제된 사례가 있었거든요. 음. 그 경우에는 당사자가 이거는 그냥 뭐 공개된 장소에서의 일반 대중을 전체적으로 찍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항변을 했는데 그 사진에 찍혀있는 내용이 예를 들어서 한 장의 사진의 구도가 그 여성이 그 사진의 전체를 차지하고 있고 그 사진에 가장 집중적으로 이 초점이 모이는 부분이 그 여성의 허벅지 부위에 해당하고 옷은 다 입고 있는 겁니다. 옷은 다 입고 있었는데 뭐 짧은 반바지를 입은 뭐 그런 상태였던 걸로 표현이 되는데 그 경우에는 카찰의 유죄를 또 인정을 했습니다. 네, 이런 경우까지도. 네. 그러니까 카찰이라고 하는 게 뭐 굉장히 민감한 영역 혹은 뭐 금지된 영역으로 들어가야만 성립된다라고 생각하시면 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서 아무튼 이 범죄에 해당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니까 드론을 이용한 촬영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미리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촬영을 하시는 것이 나중에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는 점 반드시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